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앤파트너스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우리 환경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ODA라는 툴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 환경 기업들이 글로벌 해외 벤더를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하는 방안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쪼록 저희 나라에서 이제 환경 기업 중에 해외 진출하시고자 준비하시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환경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설명드리고 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면은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좀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국내 환경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규모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환경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 환경기업들이 글로벌 EPC라는 환경기업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지 방안들을 확인을 하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환경기업들이 벤더 등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해외 환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순서로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글로벌 환경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6년부터 16년 사이에 글로벌 세계 환경시장은 약 3.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6년 기준으로는 약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린 이슈들 때문에 세계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는 사실 1조 3천억 달러 정도라고 좀 추산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좀 더 성장을 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던가 ESG 이슈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미국이나 서유럽 같이 선진국 위주의 환경시장이 주도됐다라면 이제부터는 중남미나 아시아처럼 개도국들이 환경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제가 2007년부터 20년 동안의 환경 산업들의 이제 매체별로 시장 증가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물 시장부터 봐주시면은요, 저희 차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차트입니다. 이제 물 시장은 전체 환경 시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3.1%의 평균 성장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기된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7년부터 9년 동안 잠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평균 1.4% 정도로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자원순환이라는 이슈가 이제 더불어지면서 계속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시장인데요. 대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현재는 매우 작은 걸로 나타나지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황사 등 이슈가 좀 커지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인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여기서 통계에서는 청정 에너지 시스템이랑 전력을 이제 같이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성장률이 사실은 12.4%로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국내 환경시장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년 동안에 국내 환경 사업은 2.9%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물 관리 분야 시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을 하던 추세인데 이제 17년부터는 좀 증감을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19년까지는 연평균 2.9%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시장의 분야별 구성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원순환이 물관리를 앞질러서
이제 우리나라 환경산업 중에 자원순환 관리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기업들,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획득한 수치이고요. 저희가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몇 %인지를 조사를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이 30% 미만인 환경산업체가 약 71%로 나타났고요. 이 말은 아직 저희 나라의 환경산업체들이 내수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출 단계 부분인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현재 계획 단계, 진입 단계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60% 정도로 아직 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체들의 대다수는 이제 국내 사업 비중이 해외보다는 더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한 이제 차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 차트는 이제 컨설팅을 했었던 이제 수처리 기업인 W사를 대상으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장표이고요.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은 위험도에 따라서 수출 기반인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이 있고요. 계약 기반인 라이센스와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는 이제 투자 기반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이제 이행을 하면서 이제 진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집중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간접 수출 부분이고요. 이 간접 수출에서 방식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출 대리상 및 EPC 건설업체를 통한 수출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ODA 사업을 통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경쟁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사실 간접 수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이고 좀 전통적인 해외 진출 방안이지만 또 그만큼 보수적이고 가장 이제 리스크가 없는 이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나라에서도 코이카나 EDCF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행해주는 이제 그런 파이낸싱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ODA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은 어느 개도국에 어떤 프로젝트 이제 공고가 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도 환경 분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도국에 진출을 해서 레퍼런스를 찾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수출 해외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간접 수출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적은 EPC 건설업체를 통한 수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해외 건설업체들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벤더 등록 방법, 결론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그 조달 방안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해외 진출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건데요. 하나는 국내 채널을 통한 해외 진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해외 채널을 통한 진출입니다. 그래서 국내 채널을 통한 진출을 봐주시면은 이제 채널들이 국제무역상이나 종합상사 같은 혹은 수출 대리상을 통해서 단순히 환경 제품을 대리상을 통해서 해외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국내 EPC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유명한 건설사들이 해외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제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엔드 유저와 공적 개발원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으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채널을 통한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EPC 업체, 그리고 해외 수출 대리상, 그리고 해외 ODA 조달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해외 EPC 업체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PC 업체를 통한, 그러니까 글로벌 EPC 업체의 벤더 등록을 통한 해외 진출 방안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그 제품이 어떤 매체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특징별로 이제 글로벌 EPC에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매체를 좀 주력으로 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드린 표를 보면은 이제 정말 글로벌 유수한 EPC 업체들이고 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주력으로 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위 같은 경우인 테트라테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물이 이제 주요한 매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살리니, 임펠리그로 같은 경우에도 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블랙앤 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이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13위인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주력입니다. 물론 다른 매체도 하지만 특히 주력으로 하는 주력으로 하는 매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제품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환경기업 벤더 등록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DM 스미스라는 건데요. 워터나 인바이러먼트나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에너지 앤 패실리티 분야에서 이제 EPC를 하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설비나 물품들에 대해서 구매 목록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희망하는 그런 공급자,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카탈로그 등을 이제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나드 컨스트럭션 컴퍼니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EPC 업체이고요. Environment, Transportation, Energy Facilities 같이 물, 환경, 교통 분야에서 EPC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벤더 전용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조달 물품들을 공고를 통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그런 제품의 브로셔가 있다면은 이제 업로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벤더 등록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판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수에즈라는 기업이고요. 워낙 유명한 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따로 서플라이어를 통한 레지스트리는 없는데 이제 자체 사이트 내에서 컨택트라는 걸 통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조금 글로벌하고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 아랫줄에 보시면은 EHS 컴플라이언스라든가 Employment Practice 같이 이제 ESG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증명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요, 이제 가니 홀딩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업체라서 물 분야에 굉장히 선두주자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비딩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몰 비즈니스 서플라이를 위한 자체적인 DB를 구성해서 이제 최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벤더를 통해서 진출을 했는지 사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효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환경 상하수도 설비 그리고 물 설비를 하는 업체라고 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봐주시면은 이제 취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블랙앤베아텍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기업을 통해서 물품을 조달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수처리 플랜트 쪽에서도 이제 미쯔비시라고 해서 이제 일본계 기업에다가도 조달을 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라고 해서 앞전에서 대기 분야에 좀 특화된 기업에도 담수화 플랜트를 조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일진에너지라던가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해서 관련돼서 해외에 있는 EPC 업체의 벤더 등록을 통해서 조달을 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자회사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상수 사업자인 서번 트렌트 워터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일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EPC 업체인 KBR을 통해서 열 교환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웰크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EPC 업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보일러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실적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웰크로는 다른 기타 EPC 업체인 이제 플로어라던가 페트로팩이라던가 이런 벤더 등록을 지금 해서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보통 이제 환경 기업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많이 받는 질문들을 대상으로 제가 미리 좀 Q&A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을 어느 국가에 판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이제 국가를 선정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그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문헌 조사를 실시를 초반에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부터 해서 환경 지표라든가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런 환경 규제, 기준, 이행 현황들을 같이 조사를 해서 이 제품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들을 선정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2가지로 이제 회신을 드리자면은 우선 환경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이제 국가의 환경 관리 현황이나 유관 환경 규제 그리고 환경질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기준이 있다면은 이 기준과 규제를 얼만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은 사실 실제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문헌조사 수준으로 환경 분야 시정조사 보고서라던가 산업 리포트 등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갖고 계신 그 제품이 현지 국가의 규제에는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당면한 그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사실 앞에 있는 1번 질문이랑 좀 유사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국가의 환경 관련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만큼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무단 방류로 문제가 있고 녹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산업체에서는 선뜻 돈을 써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제 의향이 없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관리를 얼만큼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해외 협력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바이어들이 모이는 국내 환경 분야 전시회들 예를 들어서 물 엑스포라든가 환경 엑스포 등에 참여를 하셔서 해외 바이어랑 어떻게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엑스포에서 이제 기업들 간의 1:1 상담회들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명함 교환을 많이 하시고 이제 바이어를 많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사실은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의 장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술 자료라던가 카탈로그를 이제 현지 언어를 가지고 영어는 기본이겠고요. 이제 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언어로 준비를 해두시고 가능하시다면 통역사를 고용하신다고 하시면 통역사에게도 최대한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적극적으로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들 중에 여긴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지원 사업 중에도 이제 해외 진출 바이어를 찾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4번째는 이제 조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찾는 방법인데요.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있는 관련 협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면은 관련 물협회 이런 부분
종사하고 계시는 협회 회원사인 해외 바이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메일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뭔가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현지에 좀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ODA 사업을 통한 이제 연계입니다. 이제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 정부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수 처리를 하고 싶어, 하수 처리장을 가지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의 차관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차관이라던가 해외 차관 같은 것을 이제 조달을 해서 현지에 이런 실적을 이제 현재 이런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연계를 할 때 장점은 당장 개도국이 이제 그런 자금이 없어도 우리 지금 이 설비를 도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금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정부 네트워크가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고 긴 호흡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메일로 혹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